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나가야 할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계약 끝나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합니다. 나는 기존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 집주인이 집을 샀으니까 이제 세입자는 바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구조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매매되면 소유자는 바뀝니다. 하지만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도 같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주인 변경은 계약 종료가 아닙니다. 기본은 집주인 변경은 임대인 변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집이 팔려도 계약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생겼으니까 계약 기간도 다시 시작되는 건가? 기존 계약은 없어지는 건가?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2025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 5월에 집이 팔렸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이 2026년 5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계약 망이는 그대로 2027년 3월입니다. 새 집주인은 집만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붙어있는 임대차 관계도 함께 이어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그 기간까지 거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월세를 내고 있다면 앞으로 누구 계좌로 월세를 보내야 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을 다시 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조건은 그대로 두되 앞으로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계약 만기일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중간에 바로 계약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 6월에 집이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거주하려고 샀으니 2개월 뒤에 나가주세요. 이 경우 세입자가 바로 나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이어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즉, 새 집주인이 집을 샀다고 해서 기존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바로 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가 이사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보증금 반환일, 이사 날짜, 이사비, 중개보수 부담 등을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 것은 보통 의무가 아니라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왔고 새 집주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와서 살 예정이라 계약 연장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그래도 저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계약 만기 무렵에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보통 만기 퇴거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새 집주인이 실제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거주는 망이 때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계약 기간 중간에 바로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새 집주인이 집을 사면서 미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2027년 3월인데 2026년 5월에 집이 팔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새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끝나면 제가 들어와서 살 예정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미리 알면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말은 지금 당장 나가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우선 기존 계약 기간이 유지됩니다. 미리 들은 실거주 이야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이 집은 만기 때 연장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미리 실거주 얘기를 들었을 때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만기 때는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을 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도 2년 연장된 거니까 임대인은 2년 동안 못 나가게 하는 건가? 구조적으로는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마음대로 바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을 반드시 다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고 싶다면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말해도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면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 나가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 계약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2년 중 아직 1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바로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기존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새 집주인이 빨리 들어오고 싶다면 그건 세입자와 조건을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최초 계약 기간 중이라면 기존 만기일까지 거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진 경우입니다. 계약 만기가 가까워졌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절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현실적으로 만기 퇴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는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에 새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해 갱신된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면 갱신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갱신된 상태라면 새 집주인이 나중에 실거주를 말한다고 해서 바로 중간에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바로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을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줬는데 나중에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지? 기본적으로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 문제도 새 집주인 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집이 팔렸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집주인에게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소유자 변경 사실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새 임대인이 누구인지, 월세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정도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첫째, 계약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만기가 많이 남았다면 중도 퇴거 요청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다시 봅니다. 새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임차인 보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말을 구분합니다. 단순히 집이 팔렸다는 안내인지, 지금 나가라는 말인지, 아니면 만기 때 실거주로 연장이 어렵다는 말인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만기 때 실거주라면 현실적으로 이사 준비도 함께 생각합니다. 실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무조건 계속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후에 새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 변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계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계약 기간 중인지 계약 만기 무렵인지 이미 갱신된 상태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에 따라 세입자가 해야 할 판단은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기존 만기일까지 거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 만기 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퇴거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갱신된 기간이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도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 나갈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가 나중에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임대차 계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만기 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